다만 언제 동일한 소유여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요. 토지나 건물이 처분 등이 될 때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경매가 되려면 먼저 압류가 돼야 돼요.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원칙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토지나 건물이 처분 등이 될 때 동일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압류가 된 때,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된 때,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등기된 때는 각각 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가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금에 목재된 토지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강제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각됨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가에 따라서 법정사건 확립 여부를 판단하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7번 틀렸죠.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8번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잘 보세요. 땅을 갑에게 팔았는데,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땅은 갑소유죠.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죠.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럼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 상태에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니까 법정상권은 인정될 수가 없죠.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8번은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 상태에서 토지 매매가 해제됐으니까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팔고 환매권을 갖고 있어요. 을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일단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되찾아갑니다. 그럼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갑이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대법원 이때는 성립할 수 없다.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안 된다. 자, 환지. 갑소유 땅,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 을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의 땅이 환지가 됐어요.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 바뀌었고 을소유 땅이 갑소유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환지 처분이에요. 땅의 경계가 삐뚤빼뚤할 때 이걸 똑바로 필 때 이런 식으로 환지 처분 많이 하죠. 그러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환지 처분을 통해서 달라졌잖아. 그럼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1번, 2번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환매권이 행사됨으로써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3번도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았어요. 건물도 양도하고 땅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땅만 등기를 넘겨주고 건물은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어요. 그러면 땅은 을소유고 건물은 여전히 갑소유잖아요. 이럴 때 관습법상 법정상으로 인정되는가? 인정될 필요가 없죠. 왜? 건물 소유자 을은요, 건물을 이렇게 넘겨줄 의무자잖아요. 그런 갑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결국 3번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만 등기 이전 이렇게 나오면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